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셀트리온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게 해를 넘겼네요. 어차피 오늘 이제 내일 2021년에 첫 번째 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연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 영상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좀 재미있는 소식이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뭐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아쉬운 그런 브리핑이 좀 나왔다 했더니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어 그 다른 이제 유튜버께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얘기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분한테 묻지 않고 나한테 물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도 이제 지금 녹음하기 바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누가 이제 저희 그 멤버십 회원 한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그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의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아니, 셀트리온 그룹주가 실적이 뭐 문제가 있어요. 기업 가치가 훼손됐어요. 근데 왜 매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쎄, 매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단기적으로 분명히 흔들릴 게 맞아요.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29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식약처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죠? 180일 걸리던 걸 40일로 줄여서 40일 이내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누누이 해왔잖아요. 계속 총력전을 펼쳐서 지원하겠다. 승인이 빨리 나도록.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40일 이내, 그냥 40일이라고 계산하면 2월 한 10일 무렵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래도 1월 안에 해주지 않을까? 라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승인 신청과 동시에 며칠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안에, 승인이 나올 거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셨던, 좀 뜬구름 같긴 하지만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1월 안에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저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이라는 그 백신의 투약 시점과 비슷한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늦어지겠구나. 아무리 빨라도 2월 5일에서 2월 10일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설마 그렇겠어라고 생각했던 게 설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아직 모르죠.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1월에는 좀 빠지겠구나. 왜? 굉장히 머니까요. 그 모멘텀이라는 것 우리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학습해 왔지 않습니까? 계속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데 떨어지지? 짜증나게 왜 안 오르고 떨어지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더니 무섭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한번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떨어질 때 팔았던 분들, 매도했던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질문,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고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닌데 왜 매도를 하라고 할까요? 왜 비중을 줄이라고 할까요? 왜 뭐가 어떻다고 할까요? 자,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모멘텀은 지금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해서 끝났나요? 조건부 승인 조건이 달리지만 삼상을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리지만 승인을 받는 시점이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승인을 해줬으면 이제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뭐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변이에도 말을 잘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갖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는 백신, 그러니까 아직 걸리지 않은
다수의 국민 또 우리 지구촌의 지구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더라도 지금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산을 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증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발생 초기, 그러니까 걸리고 3에서 5일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환자들을 조기에 찾아서 3에서 5일 가장 많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닐 그 시기에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주에서 더더욱이 급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또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그리고 2월 10일이든 그게 20일이든 좀 약간 늦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물론 단기적으로 악재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모멘텀이 훼손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두렵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할 때는 내가 두렵지 않을 만큼 비중을 좀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께서 말씀하셨던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어? 단기적으로 좀 빠질 것 같아. 근데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덜어내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2주 정도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1월 안에는 우리가 조건부 승인 신청에 따른 그 허가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 유럽 쪽에 이 똑같은 조건부 승인 신청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에너지 면에서는 그렇게 허가가 나거나 우리 국내에 눈에 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국내에 승인 신청한 것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면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그때 닥쳐서 다시 사지 뭐 라고 메이저 수급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확보 전략 저는 전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해 두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진짜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그 좋은 주식 TV의 멤버십 회원들과는 이미 다른 종목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찾은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번 연휴 기간에 아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울 때는 몰빵하지 말자. 그래서 몰빵해놨다면 다른 종목들에 좀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덜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좋다. 그런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홀딩하면 되죠. 2월, 3월, 4월, 5월 갈수록 좋아질 텐데요.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주일 정도 늦어지는 게 뭐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들썩거릴 게 좀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쥐고 있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서두가 길어졌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식약처에서 어제 낸 보도자료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 그럼 과연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 허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신속 프로그램 운영 이런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 일명 고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백신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 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보 물질의 연구 개발, 임상 승인, 허가 심사, 기술 정보 공유,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고신속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 단계의 과학적 자문 및 자원 공유, 또 허가 심사를 경험 많은 심사자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기술 정보 공유 지원, 임상 승인 현황과 허가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 협력도 지원하겠다. 특히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 있어서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진행 중인 의약품이 효능 효과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처리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7일이나 15일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가속화하고 허가 신청이 가셔야됨에 따라 철저하게 허가 심사하기 위해 팀 심사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90일 전부터 분야별 전문 심사자들로 구성된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허가 신청 전에 이미 사전 상담과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허가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조율이 다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전담 심사팀의 비임상, 임상, 품질 등 제품 자료의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심사 분야별 심층 검토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전문가 협의체, 그래서 허가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자문을 추가로 이제 실시할 예정이며, 약사법에서 정한 식약처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 재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과 이제 치료제 부분에 셀트리온이 있고,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돼 있죠. 자, 허가 심사 전담팀, 여기 벌써 치료제는 11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약품 허가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 운영 절차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고 표로 나와 있는 거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전담 심사 조직 신설 이런 제목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31일 전담 심사 조직인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비임상, 임상, 품질 분야별로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준비. 그래서 식약처는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돼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철저한 국가 출하 승인을 위해 백신 종류별로 출하 승인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건 이제 백신 얘기, mRNA 백신 여기 쭉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 기존에 18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40일 이내 여전히 유효합니다. 2월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지만 2월 초가 될지 또 1월 말이 될지 아직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2월로 넘어갈 거라는 것은 좀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죠. 그래서 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오히려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과 의료 체계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행을 종식시키거나 치명적인 위협을 없앨 수 있는 큰 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2월부터는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항체 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1월 한 달간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본격화될 때까지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의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2월로 늘어났다는 것, 그게 뭐 악재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결국에 이제 신약 개발 꿈을 이루게 됐다. 조건부 허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국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정부가 최근에 5,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2분기 정도 돼야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항체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제 가격이 고가에 형성될 것으로 보여 셀트리온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40만 원 선에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해외에서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싸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식약처가 40일 이내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40일 이내로 단축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월 안에, 늦어도 2월 중으로. 자,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잡았어요. 이르면 1월 안에, 늦어도 2월 중에. 자, 2월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요, 이제 한번 출렁이고 이 악재가, 단기 악재가 지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 2월 5일이었다가 15일로 늦어져도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지나간 이 악재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는 이 한 차례 지나가게 되고요. 폭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지만 또 미풍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불안하니까 약간 덜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시면 좀 오랫동안 그냥 갖고 있겠다. 한 8월까지는 최소한 갖고 있겠다 하시면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빠질지, 뭐 실제로 빠질지 안 빠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 다 만회하고도 남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마지막 30일 날 있었던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지금 수급이랑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개인만 이틀 연속 샀습니다. 100만 주 정도 샀어요. 이틀 동안 97만 주 정도 샀고, 외국인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배당락이라든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곧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개인만 매수를 한 상태, 외국인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에 좋을 리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 기관은 지난해에 이미 이틀 동안 팔아치웠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도로 더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0일 날 개인들이 45만 주를 샀고 외국인 왕창 팔았고 기관도 이틀 연속 왕창 팔았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합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개인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팔았습니다. 자, 이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간외를 봐도 셀트리온이 30일 날 500원이 빠졌고요. 헬스케어는 400원이 빠졌습니다. 제약은 1200원이 빠졌죠. 제약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내일 시초가의 약세로 출발을 해서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중장기 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투매에 동참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싼 값에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 고민되죠?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빠지면요, 반발 매수 당연히 들어옵니다. 이 실적이 나빠지고 뭐 모멘텀이 훼손되고 기본 가치가 나빠지고 이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뺄 때 내일 하루 폭락을 한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아마 2주 정도, 앞으로 한 2주일 정도는 좀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좀 위로 올라간다는 그 폭을, 뭐 기존에 난 5% 이상 상승하면 좀 덜 거야 라고 했으면 이거를 한 3%나 2.5% 정도로 좀 낮춰 잡고요. 아래로 빠질 때 한 5% 정도 빠지면 난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을 그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잡으시면 저는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DMI라는 지수와 그 지표와 그다음에 스톡캐스틱을 위쪽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는 아주 짧게 5일, 3일 간격으로 기준선을 5일로 잡고 이제 그 기준선을 3일로 잡고 스토캐스틱 그 선을 5일로 잡은 상태에서 지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으로 된 것은 12.5일, 5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토캐스틱을 길게 이제 보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DMI 지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를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배당락 나오고 나서도 이평선을 그 아래쪽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내준 이평선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계속 이제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5일, 10일, 20일선이 역배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선이 가장 높고 10일선이 그 다음, 5일선이 그 밑에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21선, 그러니까 지금 주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21선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자, 21선이 35만 2,500원입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35만 2,500원까지는 조금 홀딩하다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뭐 그때 가서 매수한다거나 뭐 매도한다거나 하는 그 지점으로 삼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촘촘하니까 10일선은 34만 9천 원 정도 되고 5일선은 34만 7천 원 정도 되니까요. 아마 하락을 하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이 동시에 다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하단에 일단 그 지금 지난번 제 28일 날 있었던 저점 부근 31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종가 자리가 32만 7,500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고 그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어느 정도에서 잡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 초반부터 막 무섭게 빠진다고 하면 아마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매도를 하기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이거를 좀 잘 주의하셔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평선의 지지를 한 5일선 정도에서 34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는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그 24일 날 종가 자리가 이 34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한 34만 원 정도 선에서 하방에 뭐 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4만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서 모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데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그 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던 게 29일 날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아직 어떤 뭐 DMI나 스토캐스틱 그 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홀딩을 하면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어차피 5일선, 11선을 내준 상태에서 21선 자리가 15만 6천 원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5만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21선이 뚫릴지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매수를 나눠서 매수를 하는 지점이 어떨까 그렇게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1선이 깨질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그 하락 반전하는 어떤 모멘텀이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고 해서 나쁠 때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21선을 깰 때는 사실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선을 깬다는 것은 단기적인 그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5만 6천 원 정도를 지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합병이 있을 그 전까지 합병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한 8월까지 정도 생각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금 주가는 무진장 싼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제가 이제 이 멤버십 회원들께는 한 20만 원 정도 19에서 20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잡고 그전에는 뭐 홀딩하시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대응 방법을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음, 20만 원 정도도 그 여름 정도 갔을 때 그 주가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치게 너무 그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12월 8일에도 16.71%나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할 정도로 급락을 하면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회복이 되니까요. 지나고 보면 다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날 급락을 했던 자리가 종가 14만 원인 자리인데 14만 원까지 빠졌을 때 샀던 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16만 원대에 와 있는 이 지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한 그래도 20% 가까이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인 어떤 그 하락 뭐 10% 이상 하락한다든가 막 5% 이상 하락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매수할 때는 분할해서 하방 지지를 확인한 후에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5일선을 내준 상태고 11선 위에 있고 21선 아직 아래쪽에 있잖아요. 5일선이 24만 1,400원 그리고 11선이 27만 7,200원 그리고 23만 7,200원 그러니까 11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지금 아래쪽으로는 21선 22만 9천원 정도 되는 21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 그래서 21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2021년도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질 그 모멘텀, 상승 동력이라는 것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또 항체 치료제의 그 매출도 그렇고 아마 여름쯤 그 합병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도드라지게 나올 때까지 그 즈음이 돼야만 어느 정도 좀 다시
그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그 발동을 걸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분명히 이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이 허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움직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어, 글쎄요 좀 그 각자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실 테니까 분명히 몸집이 가볍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좀 무거워질 때도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21선을 깨면 역시 이 종목의 모멘텀이 사라지고 단기적으로 더 추가 하락의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21선은 사실은 매도의 지점이다.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의 지지가 나와주는 게 세 종목 모두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 21선을 깼을 때 또 추가로 막 더 빠질 수도 있어요. 21선을 깨고 61선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쥐고 있는 전략도 또 홀딩하는 전략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겠다. 그래, 그 대신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쫓아가려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홀딩을 하면서 견디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한번 매물대 차트를 가지고 한번 가격 한번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자리가 벌써 35만 9천 원 정도 되는 자리가 이 매물대 상단에 부딪혀서 내려온 자리이고 그 아래쪽에 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 가장 바닥이 21선, 11선, 5일선 중에 바로 5일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쳐 있습니다. 34만 한 7,500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한 34만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일단 1차 지지를 받는 게 뭐 당연히 좋고 또 받을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길게.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뚫고 내려간다고 치면 2차적으로는 33만 원 정도 되는 자리 그 다음 매물대 정도 하단 그 안에서는 아마 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갈지조차 이렇게 예상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일단 34만 7천 원쯤 되는 자리가 1차 지지선이 될 거고요. 거길 뚫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빠져도 33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첫 번째는 지금 그 매물대가 맨 위에 있는 이 매물대에 저항을 딱 받고 내려온 자리,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면 21선이 일단 있는 15만 한 6,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1차 지지, 그 다음에 매물대 하단 자리가 15만 4천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15만 4천원쯤 되는 자리가 아마 매물대 상으로 봤을 때 하단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는 맨 위에 있는 매물대의 중간쯤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11선 자리가 맨 위에 매물대 하단, 두 번째 매물대 상단 그 자리 즈음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는 21선 정도 되는 자리 22만 한 8천원쯤 되나요? 잠깐 정확하게 셀트리온 제약이 21선 자리가 22만 9천원쯤 되네요. 22만 9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아야 할 거고 그리고 그게 뚫려도 매물대 하단인 22만원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불안하니까 너무 뭐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불안하니까 어디까지 빠지면 요 정도까지 빠지겠구나, 이걸 기술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거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매물대 하단, 오늘 제가 자리를 정해드린 그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단 정도 되는 자리니까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조차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반발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봤을 때 이 모멘텀 가치가 훼손될 일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 걱정을 미리미리 하지 말자. 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이걸 들고 가면 올해 셀트리온 그룹주의 모멘텀은 올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다케다 제약에서 나올 그 여러 가지 신약들, 이제 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계속 소식이 전해졌던 그 파이프라인들에다가 항체 치료제의 매출 구조가 탁탁 쌓이게, 아마 분명히 1분기 매출부터 막 쌓일 겁니다. 그 5월쯤 나오잖아요. 1분기 매출이, 결산 실적이 3월 말에 나오고, 그러면 5월 한 4월 말 5월부터 그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막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3개월쯤 뒤에 얘긴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갈대같이 막 흔들리지 말자. 쫄지 말자. 그겁니다. 쫄지 말자. 이 좋은 종목을 들고도 쫄면, 뭐 조그만 후진 종목들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주식 투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합병까지, 그 전에 뭐 실적, 뭐 치료제의 어떤 그 매출, 그 견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짧은 어떤 그런 그 단기적인 조정에, 뭐 지금 조정 나올 때 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 나올 때 조정 받고 가야 또 올라가죠. 너무 막 급등할 수만은 없잖아요. 쫄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단 이제 제 멤버십에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종목을, 다른 종목들을 막 찾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이제 제가 찾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홍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셀트리온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 몰빵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도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종목을 분산을 한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기만 하면 2021년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해서 2021년도 말 정도에 뭐 한 50%, 뭐 이렇게 한 20에서 한 50%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좀 보수적으로 그냥 했을 때, 그런 종목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마음 든든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조언과 힌트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어,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멀리 봤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2021년이다. 이 말씀 또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그 셀트리온 그룹주의 최대 적은 뭐냐면요, 바로 나 자신, 내 마음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만 잡아도 수익을 내고 투자 이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이럴 때 솔깃하게 귀로 자꾸 듣고, 뭐 누가 그렇더라,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얼마나 됐죠?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격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격언 두 가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내일도 열린다. 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주식 시장을 이제 내가 정복할 목적으로 그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데, 전부 다 뭐 조금만 더 하면은
오늘 당장 뭔가를 이뤄야 되고 이 종목을 가지고 다 이뤄내야 되고 그렇게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지 말자. 이제 어,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에베레스트나 높은 고산에 오를 때 올라가는 데에 고지가 눈앞에 있다고 힘을 다 써버리면 내려올 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 그 올라갈 때도 정상 정복을 하고 나서도 30% 정도의 체력이 남아 있어야만 하산이 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하자. 그래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 때려넣고 몰빵하고 레버리지 쓰고 비투하고 영끌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지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좀 투자하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14번째 격언은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라. 그러니까 주식에서야말로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때까지 참고 냉철하게 현장 상황을, 지금 시장의 상황, 내 종목의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밀어넣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어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경계심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경계를 하고,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이때다 싶은 때 그때 확실한 순간에 어떤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시장 상황 대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